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도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덕성, 네. 전문성 예. 가지고 치열하게 여야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준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흥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좋아요. 있었습니다. 그건 이따... 네, 박준형 후보자도 양이 많아서 수천 점이라고 하는데요.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박 후보자 물론 아내분의 논란인데 네. 해외에서 다량의 도자기를 사들여와서 여기서 다시 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저는 저 정도 양이면요. 예, 거의 뭐 기념관이나 박물관 차릴 정도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영국 공무원에 가서 예. 예. 영국 대사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저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천 점을 데리고 온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아까 행당 파우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단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예. 그리고 저분은 이제 평생 공무원인데 제가 아는 공무원생들은 저런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10여 년 가까이 했지만 예. 저 어마무시한 고가의 도자기, 샹들리에 그릇, 촛대, 접시들을 몽땅 데려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민심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일부 상들리에는 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중고만, 예. 중고가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예. 미국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몇 천만 원 될 수 있죠. 그게 지금 몇 개가 아니라 지금 수십 개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어쨌든 세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논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의 마트 절도 논란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세종시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드렸고요. 얘기 들었고요. 네, 변창흠 장관에 이어서 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 관사 재테크가 지금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세종시 내려가면서 특별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때 뭐 공무원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살지 않았어요. 관사에 살면서 전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7년 뒤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집은 한 채 있더라고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그러니까 전임 국토부 장관은 이러면 변창흠 악몽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변창흠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은 부동산의 문제나 투기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2030들이 마음을 상하고 공정 시비가 일었는데 또다시 후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이런 갭 투자라든지 위장 전입 이런 부동산 문제로 문제가 된다. 예.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저런 국토부 장관을 고르려고 해도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국토 문제, 지금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 지금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 관련해서 전혀 어떤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 순전히 기재부에만 있었고요. 국토부 관련해서는 심하게 하면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 비전문가인데 예. 그 무슨 마음으로 지금 임기 말 이 중차대한 시기에 노영욱 후보자 문제 많은 비전문가를 저는 장관 후보자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예. 그런 지금 후보자 지명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의혹 백화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그 4번 가실 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방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같은 호텔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네.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죠? 네. 국가 세금으로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임숙박, 무상숙박. 호텔의 경우가 그 1인용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 네. 문제뿐이 아닙니다.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예. 부동산 투기 의혹, 이중 국적, 두 딸 의료비 혜택, 논문 표절 등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쭉 언론에 나온 것만 제가 조목조목 메모해 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앞에 전임자인 박준영 해수부, 그럼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출신이고, 지금 누굽니까? 임혜숙, 지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교수 아닙니까? 예. 이대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교수 출신이 저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분이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사실 임명됐던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또 많은 파격이 연속이었는데 과연 임혜숙 후보자가 저 정도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완전히 살릴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검증이 안 된 부분인데 예. 저렇게까지 무리한 인선을 하는 건지 지명을 하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5개의 부처의 청문회를 하루에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관 청문회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약간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만한 거리가 너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최진 원장님 이 자리에서 앞서 새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고개를 여러 차례 갸우뚱갸우뚱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적어도 한두 명은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되잖아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좀 여야 대치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뭐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뭐 이런 게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9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화면에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3명 정도면 아주 양호한데요. 저 때는 인사를 어떻게 보면 잘한 인사네요. 뒤늦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17명 좀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7명인데. 야, 지금 대통령이 10명이네요. 지금 압도적인 1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가 없더라도 그냥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던 인사가 벌써 29명이가 또 한두 명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심을 많이 좀 등 돌리게 만드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인사 검증을 했을 텐데요. 네. 예. 이걸 다 몰랐을까요? 전혀 검증이 안 된 걸까요? 저도 사실 청와대 있을 때 이제 인사 예. 시스템에 상당히 관여를 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 알게 됩니다, 솔직히. 아, 예, 알아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뭐 이 정도 비판은 우리가 감수하자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예. 강행하게 될 경우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 부담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예상했던 부담보다 훨씬 더 커버릴 경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야 이른바 이제 파트너 딜해서 네네. 한 명 정도는 이제 이렇게 낭만시키거나 예. 뒤로 이제 협상을 하거나 나머지 대부분 이제 뭐 통과시키거나 뭐 이런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라는 대전제 하에 강행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뭐 한두 명을 낙마시키거나 뭐 이런 전례가 있겠습니까? 지금 5명 중에 지금 3명이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쯤 되면은 청와대에서는 뭐 1명 정도는 야간에 이제 딜을 해서 1명 정도 낙마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나머지 4명은 통과하는 그런 전략으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막판까지 하는 데까지는 강행할 거라고 일단 예정대로 강행할 확률은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기 말에 네. 한 명이라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하면은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예. 실제로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낙마시키고 가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강행을 해야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계속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게 모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충분한 해명이 안 된다면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도 고심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진행이 되잖아요. 예. 최근에 불거진 뭐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김부겸 후보자는 과거에 본인이 학폭 가해자였다. 이렇게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참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학폭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기성용 문제,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세 학폭 피해 학폭 의혹이죠 아직은. 의혹이 이게 많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예. 운동 선수라든지 학내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가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심정을 다 잘 알아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선의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이제 좀 쟁점화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과태료 체납도 지금 뭐 알려졌어요. 차량 압류를 32번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저도 김부겸 이제 총리 내정자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여야를 이제 또 두루 섭렵했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고 또 통합해서 총리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상당히 좀 이재하고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차량 압류만 해도 32번이나 압류를 당했는지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서 협치를 위한 지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여당도 상당히 좀 비교적 반기하는 분위기인데 저런 부분이 의외로 나와서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대장 좀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 출신이다. 당 대표 출마 이력 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 관권 선거 의혹 과잉냐?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과거에 당 대표 했던 사람이 이제 총리했던 경우 많습니다. 이해창 총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이제 총리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공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량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했거든요. 예. 일단 김오수 후보자는 2019년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2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신임을 보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이제 차원을 좀 이제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문 대통령이 김오수 전 차관을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예. 예, 애정과 아주 신뢰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예, 예. 그래서 김오수 전 차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예.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친정부 성향이다 이런 평가를 야당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모든 이제 역대 그 검찰총장 인사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저것 재지 말고 무조건 정부 성향이 강하고 대통령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총장시켜라.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라.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막판에 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권력 이동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총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정말로 그 명운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감수하고 그냥 지명한 것으로 지명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합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로 이 검찰을 탈바꿈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참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 추천위에서 꼴찌 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관계 최고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게 만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야당은 현재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 이러면서 부적절한 지명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금 김오수 내정자를 찬성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윤석열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오히려 김오수 가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검찰총장이 권력 이동기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요. 자칫하면 대권의 향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임명했던 김태정 법무장관 같은 대권 주사 중요한 DJ 비장 수사를 뒤로 넘겼다. 대선 이후로.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하나디 임기 말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은 아주 결사적으로 밀고 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뭐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세게 여야가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 성향 논란을 놓고 정부의 쓴소리를 여러 차례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감사위원 외에도 여러 자리의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엄청나게 친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22개월 동안에 이제 최장수 법무차관하면서 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장관을 보좌로 했습니다. 이런 드뭅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경력이도.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원장, 민정수석까지 해서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장 후보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특이한 게 김호수 내정자였던 고향이 전남 영광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은 동향이죠.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그 고등학교가 이제 광주 대동고를 나왔는데요. 지금 송영길 새로운 당대표하고 같은 또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얽히설키로 학연, 지원, 혈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친문 핵심부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 핵심부, 친문 입장에서는 김호수가 어떻게 보면 보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서 탈락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까지 시킬 정도면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라인업이라든지 깊은 어떤 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충성도나 신임 이런 것들이 이제 깊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은 더 찬성하고 야당은 더 반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